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은 항이 여러 개죠. 왼쪽에 있는 것은 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 곱해진 수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하면은 제일 비슷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라는 말이 있죠.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역시 어떤 한 숫자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분해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요.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숫자를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했었는데 약수는 표를 이용해서 구했죠. 2제곱의 약수를 쓰고 3의 약수를 전부 쓴 다음에 이걸 약수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인수도 이런 식으로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의 약수는 1과 x고요. x-2의 약수는 1과 x-2입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 역시 약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인수와 약수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인수는 항상 1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는 것. 약수랑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인수 역시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도 수많은 곱셈 공식을 새로 배웠던 것처럼 인수분해도 거기에 맞춰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서 5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고 6번에서 10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암기는 스스로 하시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45페이지 풀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중학교 때 공식,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뭐 새로 나온 거라고 해도 암기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네. 자, 그러면 필수예제 2번부터 조금 볼게요. 인수분해 공식 식 변형인데 자, 여기 항이 4개인 것 중에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제곱수가 3개인 경우 자, 4x의 제곱은 2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4y의 제곱은 2y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4x는 제곱이 아니지만 1은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제곱수가 3개인 경우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제곱수가 3개인 경우 제곱수 중에서 부호가 혼자 다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묶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곱수 중에 혼자 얘만 마이너스죠? 이 숫자를 제외하고 3개를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2x 여기서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끼리 묶어주고 마이너스 4y제곱끼리 따로 얘만 혼자 따로 묶어주면 앞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뒤의 식은 그냥 2y의 제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게 크게 합차 공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의 제곱에서 어떤 수의 제곱을 빼주면 어떤 수와 어떤 수를 더해줬다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합차 공식이잖아요. 어떤 수의 제곱에서 어떤 수의 제곱.
다만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과 x의 세제곱을 한 번은 더해줬다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달라질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 부분도 앞은 간단하고 뒤는 복잡한 식. 여기도 앞은 간단하고 뒤는 복잡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47페이지도 혼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직접 같이 풀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개념 체크 1번 봅시다.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네요. 반복되는 구간은 주로 치환을 이용하면 계산이 편리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x 더하기 1은 a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러면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식을 치환했는지 한 문장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에서 이런 걸 안 써서 감점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2, a 플러스 1. 그다음 치환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셔야 되죠. x-1, x 플러스 2. 그다음 치환을 이용했을 때는 원 상태로 돌렸을 때 추가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식을 살펴주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 이건 공통된 부분도 없고 뭔가 치환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이 식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의 구조. 자, 식의 구조를 보니까 짝수차항만 있어요. 짝수차항. 자, 우리가 이런 식을 2차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x제곱을 이 x제곱만 2배를 시켜주니까 뻥튀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ax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뻥튀기를 시켜주면 bx제곱. 이건 뻥튀기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같이 4제곱, 제곱,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구조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2차를 다시 2차했다. x만 다시 더블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보기차식은 보통은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x, a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지가? 되죠? 네. a 마이너스.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줍니다.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자, 다시 치환 원상복귀 시켰을 때 추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가 바로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문장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식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자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즉 y를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숫자처럼 생각해서 풀으란 얘기죠.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y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를 찾습니다. y에 대한 1차항 0차, 1차, 0차네요. 자, 그럼 1차끼리 묶겠습니다. 1차끼리 y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z가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은 하필이면 마이너스로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 z로 또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z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죠. x제곱 플러스 z로 묶어준 뒤에 나머지 항들을 넣어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을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과정을 보니 조립제법을 사용을 했네요. 자,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
인수정리라는 걸 이렇게 배웠었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일종인데 만약에 어떤 fx라는 식을 x-1이라는 식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만약 0이라면 이 부분은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랬을 때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진 것과 마찬가지니 마치 뭐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수분해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건 인수정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수정리 이용하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만들어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인수분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0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여기서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필기를 해두세요. 모든 개수의 합이 0인 경우는 항상 1로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x-1로 나눠지는 거죠. x-1을 인수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6. 네, 여기 개수 합이 0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1을 써준 겁니다. 그 다음 이 방법은 항상 100% 무조건 됩니다. 혹시 모든 개수 합이 0이 아니라면 이건 절대로 나눠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100%가 아니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한 90%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절대값, 그 다음 나머지 수의 절대값의 합, 이게 같다면 x 플러스 1로 나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100%가 아닙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자, 필수예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3번은 네, 이렇게 공통된 부분 찾아서 치환하시면 되겠죠. 여긴 얼핏 보면 공통된 부분이 없지만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이 부분을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어서 공통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건데 합을 맞춰줍니다. 자,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어떻게 둘둘 짝을 지어야 합이 맞춰질까요? 합이 네, 이렇게 짝지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짝지어도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짝진 대로 해봅시다. x제곱 이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플러스 6. 역시 이 부분을 공통 부분으로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보기차식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해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2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환을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16. 근데 치환하고 났더니 앞에 1번처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푸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일단 완전 제곱식을 유도한 뒤에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완전 제곱식은 a제곱 플러스 16, 즉 가장 높은 2차와 상수만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7a는 잠깐 뒤로 빠져 있을게요.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어떤 수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으로 배웠던 것이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반의 제곱이란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고 4는 8의 절반입니다. 그럼 만약에 8a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맘대로 8a를 더할 수는 없으니까 8a를 빼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꼭 8a만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이너스 8a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번호를 매겨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8a는 함부로 뺄 수 없는 것이라서 뒤에 8a를 더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 식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5a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완전 제곱식 만든 뒤에 합차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완전 제곱식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 일단 성공을 했고요. 그럼 합차 공식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을 보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a는 x제곱이었어요. 일단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15x제곱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합차가 될 수 있는 식이 있고 없는 식이 있죠. 1번은 합차가 됩니다. 2번은 합차가 될 수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 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합차가 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두 가지 방향을 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주 익숙해지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계산이 금방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합차를 해주면 a 플러스 4 플러스 x a 플러스 4 마이너스 x 당연히 원상복귀 시켜준 다음에 원상복귀 후에 추가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다시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1페이지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푸신 다음에 필수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 문자를 포함한 인수분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항도 여러 개고 문자 종류도 여러 개면 문자 중에서 2차인 문자를 찾습니다.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 가능한 문자를 찾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x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식은 3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 y를 기준으로 보면 2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는 y로 2차식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자, y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 와서 쓸게요. y제곱 가장 먼저 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항이 아니죠. y항이죠. 그 다음 상수항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리가 x자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x자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 있다면 1, 1, 2, 3 대각선 곱해서 그 대각선의 합이 1차항 개수와 같아지면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여기도 1, 1 여기 인수분해하면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상수항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각선 계산했을 때 이 항의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부호를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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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여기는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부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부호가 바뀌어서 써줘야 되니까요. 아니죠. y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네.
답에서는 x를 굳이 앞으로 보내려고 부호를 다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면서 이 안에 부호가 x-y-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 마이너스가 얘와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건데 꼭 그렇게 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짝 A, B, C를 사용했는데 뭔가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A, B, C 문자 3개가 있는데 B, C를 가지고 곱한 다음에 뺀 것. 그 다음에 CA가 있는데 CA를 가지고 CA를 곱하고 뺀 것. 그 다음에 AB가 있는데 AB를 곱하고 AB를 뺀 것.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자, 이런 구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문자를 타겟으로 잡고 2차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보통 여기선 A가 그래도 편하겠죠? A에 대해서 2차가 되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곱해지면 2차가 될 것 같죠? CA 제곱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2차가 될 것 같네요. BA 제곱. 그럼 묶어서 B-CA 제곱이 되겠습니다. B-CA 제곱. 그 다음 상수항 A항을 찾아볼게요. A항이 이렇게 곱해지면 A항, 이렇게 곱해지면 또 A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C제곱, 여긴 C제곱 A,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C, B제곱 A.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나머지가 여기가 전부 상수항인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항에 B-C가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항을 마이너스로 묶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합차 공식에 있는 B-C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줄게요. 다시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만 남겠죠. 자, 이 안에서 다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B, C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이 식이 나오겠네요.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럼 보통 답을 쓸 때 일부러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춰줍시다. A를 먼저 쓰고요. B-C를 쓰고 A-C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구조가 반복되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구조가 반복됐던 이 식이 답에서도 구조가 좀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하라는 것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0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수 맞춰서 1, 0, 마이너스 3이라고 쓴 뒤에 무조건 개수 합이 0이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더하니까 0이 되네요. 그럼 무조건 1입니다.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또 되네요. 또 되면 바로 연달아서 1, 1, 1, 1, 2, 2, 0. 네. 그래서 x-1로 두 번 나눴으니까 인수가 두 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은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이렇게 써놓고요. 개수합이 0이 되는지 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0이 되지만 0이 되지 않네요. 그럼 이럴 때는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6이 가장 큽니다. 6. 근데 나머지 1, 3, 3, 1 절대값 합이 6이 아니죠. 같지가 않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
꼭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는 잘 들어맞는 거지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그럼 뭐를 할까? 원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가장 높은 차수의 숫자와 가장 낮은 차수의 숫자로 분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분수가 두 개 만들어질 수 있죠.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분의 1. 이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의 약수는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치면 너무 많잖아요. 이건 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로 안 됐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됐다. 그럼 2로 해보고 마이너스 2로 해보고 3으로 해보고 마이너스 3으로 해보고 차라리 순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깨끗하게 해놓고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로 그냥 마이너스 1이 아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포기 한번 해보고 그냥 한번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2로 해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 순서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러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해볼게요. 가장 절대값이 높은 수, 나머지 절대값 합 3이네요. 같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네, 되네요. 근데 이건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입니다. 필수예제 7번은 x와 y의 값을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이 식에 값을 구하라고 했죠. 값을 구하라는 것 자체가 문자를 사용하지 말고 숫자로만 대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 대신에 전부 숫자들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대로 대입하면 식이 너무나 복잡해질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주자가 문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항이 4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2개, 뒤에 2개로 한번 짝을 져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으로 묶으면 y-2. 뒤에 식은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둘둘 짝을 지을 때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죠. 1, 첫 번째,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네 번째 항으로 또 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y로 묶어주면 x-y. 뒤에 식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되네요. 그럼 여기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항을 가질 거니까 x 마이너스 y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xy를 준 게 아니라 x하고 y끼리 무슨 관계죠? 켤레수 관계입니다. 그럼 켤레수 관계를 보자마자 켤레끼리는 더하거나 곱하면 간단한 수가 나온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켤레수를 보자마자 이거 합, 곱, 뭐 차이에 숫자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자주 나오는 숫자를 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321을 정말 세제곱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 이렇게 세제곱이나 제곱이 있는 쪽을 위주로 치환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321을 x로 치환했을 때 320은
x-1이 되겠죠? 그래서 x-1, x 곱하고 1, x세제곱 플러스 1.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여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분된 다음에 조금 훨씬 간단해진 다음에 숫자를 계산하면 더 쉽다. 같은 방식으로 54쪽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인수분해 활용인데요. 자, 인수분해 활용 역시 인수분해를 일단 해놓고 나서 뭔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한 뒤에 얘가 0이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앞에서 배웠던 구조가 반복되는 그 모양과 비슷합니다. 역시 이것도 A로 한번 묶어볼게요. A제곱이 될 수 있는 항이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이 되네요. B. 여기도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항이 될 수 있는 거 골라서 계산해 볼게요. 이 숫자와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B제곱. 이 숫자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C제곱. 여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뭔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죠. 자, 그럼 B 플러스 C로 묶어주고 나면 A제곱 B 플러스 CA 마이너스 BC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잠시만요. 잘못 본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C죠? 플러스 B 마이너스 C. 자, 이 숫자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삼각형 세변이라고 했으면 ABC는 암묵적으로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0일 수는 없으니까요. 음수일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떻게 0이 가능하냐? 어떻게 0이 가능하냐 생각해 봅시다. 양수끼리 더해서 무조건 양수일 거고요. 양수끼리 더해서 무조건 양수겠죠. 하지만 양수끼리 빼서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가 0인 것 외에는 0이 되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A와 C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정보를 알아낼 때 인수분해 이용할 건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앞서서 곱셈공식 변형할 때 배웠던 건데 곱셈공식 변형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삼각형이 된다. 선생님이 매우 강조했었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55쪽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